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자칫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백형태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살이라는 말이 듣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한데요. 저희도 그런 환자가 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자살이라는 생각이 보통 우울증에서 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비롯한 이제 그 기분장애 환자에서 많이 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청소년의 경우는 어떤 품행장애, 그리고 약물남용,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술과 연관돼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기분장애 환자의 한 45에서 75%가 이제 자살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그러고요. 자살자의 실제 그 한 25% 내외에서는 과거 자살력이 있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한 10%는 10년 안에 다시 자살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술을 마신 이후에 그런 자살이나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폭력 문제라던가 또 성적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 청소년들이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들이 알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학업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의 뭐 직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외모, 용돈, 친구 이런 순서로 저희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 중에는 이제 본인들이 그 학업 스트레스를 아주 어려서부터 받아왔다. 저한테 오는 어떤 아이는 본인이 학업 스트레스를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받아왔다. 네. 엄마가 태교를 이제 영어 태교를 하거나 아니면 수학 공부를 하는 태교를 해서 그때부터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고, 사실 초등학교를 마칠 때쯤이면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고생의 절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심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좀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이 학생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을 듣는 게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도 하는데,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만나본 환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치료를 좀 제대로 못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저한테 왔던 게 이제 자해를 계속 반복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왔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치료도 했고, 이 친구도 나름 약물도 잘 복용하고, 심리치료도 잘 받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 친구가 증상이 많이 호전되고, 자살 사고도 많이 줄었고, 자해도 좀 안 하고 이래서, 아,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살짝 방심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좋아지니까는 이 친구 부모님께서, 이 친구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친구라서 이제 공부를 다시 좀 시키려고 좀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고 하는데, 제가 그때 좀 말렸어야 되는데, 이 친구 기능이 좋아졌으니까 해도 되겠지. 그리고 얘 이 정도 하면 따라갈 거야 라고 너무 믿고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가 다시 증상이 재발이 돼서 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어른들은 다 똑같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신경도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사실은 병원에 오기를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온 친구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오기 싫으니까는 약도 먹기 싫고 이런데 안 먹고 먹은 척 하거나 먹고 몰래 뱉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제가 처음에 몇 번 이렇게 너 약을 잘 안 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좋아진 척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연기로 이제 먹은 척, 이제 괜찮아진 척. 네, 그래서 뭐 실제로 잠도 못 자면서 원래 조용히 자는 척도 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결국 저는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도 아이가 좋아졌다고 믿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난리를 쳐서 이제 다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너무 우울증이 심해져서 환청까지 들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제가 놓쳐서 그래서 힘들었게 이제 경험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한 번 자해를 했던 학생이 와서 치료를 받아도 그 한 번 한 적이 있는 학생이 더 쉽게 또 다시 자해를 할 가능성이 더 높나요?
자살을 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더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자해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역설적으로 자해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아주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관심을 끌기보다는 자기 혼자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일단 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면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 친구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자해나 자살 생각을 하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충동이 올라왔을 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네. 또 하나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를 아주 우선 초이스로 먼저 권유하고요. 네. 심리 치료, 특히 이제 그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왜곡된 사고를 좀 개선시키면은 그런 자살 행동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줄여볼 수 있다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정말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은데도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환자들은 거의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좀 위험하구나 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언행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청소년들이 자살이 사실 제일 감별이 힘든 이유가요. 네. 아이들이 자살을 굉장히 좀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자살할 거야라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뭐 언어나 행동적으로 이게 자살을 의미하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사라지면 어떨까라든지 뭐 이제 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아니면 너무 절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뭐 나는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 친구가 혹시 좀 더 자살이라는 생각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뭐 행동적으로 갑자기 기분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짜증이 많던 아이가 너무나 평화롭고 기분이 좋아졌다든지, 본인 어떤 그런 물건을 다 정리 정돈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먹는 그 식습관의 변화가 생겨서 너무 안 먹거나 아니면 너무 잘 먹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 사실 청소년기가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시기인데 맞아요. 그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받았던 상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버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면은 이 친구가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명 연예인이 죽었을 때 이 청소년 중에는 모방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친구가 죽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떤 걸까요? 이런 자살을 생각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줄 누군가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들과의 대화를 굉장히 이제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되게 이제 나 힘들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말은, 어른들이 되게 조그만 게 뭐가 힘들어? 그렇죠. 다 힘들다. 네. 나 때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이 정도가 뭐가 힘드니? 남들은 더 힘든 것도 참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종교관, 본인의 경험, 그리고 본인의 생활관 등을 다 배제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보시면은요, 사실 그럼 갑자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듣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들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뭘 힘들어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그 힘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 뭐가 힘들어 이 말은 사실 어른들이
입장에서도 자기가 들어도 상처를 받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아이들은 오죽하겠나 싶고요.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려면 좀 이렇게 해라. 좀 더 꿀팁을 알려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네. 있는데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제일 흔히 묻는 게 너 왜 그러니? 왜 하니? 누구 따라 하니?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관종이니? 네, 내지는 관종인데. 네, 하지 마, 힘내. 음. 사실은 이제 요즘 아이들과 어른들의 세대가 약간 다른 게요. 어른들은 어른 세대만 하면은 그래도 야 힘들면 화이팅 힘내가 좀 많이 먹혔는데 요새 아이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네. 또래들끼리 오히려 야 힘들면 하지 마라는 말을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우리와 말하는 게 많이 다르고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너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말 안 좋아해요. 네. 그런 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아무래도 아이한테 야, 너 왜 가족을 힘들게 해? 라는 말도 상처가 많이 되겠죠. 네,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그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자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했을 때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네가 자살 시도를 했구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을 때는 해도 되는데 속상하다. 조금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아이한테 오히려 그렇게 힘들 땐 차라리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편해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입장으로서 한마디 좀 좋은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힘들 때 사실은 누구한테 나의 힘든 말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굉장히 좋아져요. 실제 화가 나고 불안하고 이럴 때 나의 불안한 것, 화나는 거를 남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기분이 좀 지금보다는 나아지기 때문에 평소 힘들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놓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엄마여도 좋고 아빠여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담임 선생님이어도 좋고 상담 선생님이어도 좋아요. 근데 그분 한 사람을 꼭 정해놓고요. 그분들을 찾아갔을 때 꼭 물어볼 게 이제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나를 꼭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 이게 안 통한다. 내가 더 답답하다. 그럼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 잘 통한다면은 내가 힘들 때마다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당장 급한데 이렇게 얘기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은 상담센터, 학교의 위센터 아니면은 자살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좋고요. 집 근처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가셔서 논의를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이제 복식호흡이나 아니면 이완요법 등을 좀 익혀두면은요, 그게 힘들 때 그걸 했을 때 마음이 이야기한 것만큼 편해질 수 있으니까 평소에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다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힘들기 때문에 혼자 소갈이하고 있는 친구들이 속 시원하게 좀 털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해를 한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서운 일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해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어른들도 입장 바꿔서 내가 힘들 때 힘이 됐던 말들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